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저녁 7시.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역 주변을 서성입니다. 4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한모 씨. 이른 저녁부터 배차 지시, 이른바 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예, 남산타운 가시죠? 지난달 초, 한 씨는 자신이 잡은 배차 콜을 취소하려고 대리운전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운전 고객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기 이거 콜 빼주세요 그냥. 아니 야 장난하나. 다짜고짜 업체 대표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욕하셨어요? 그래 야, 너 콜을 그따위로 타 야, 그따위로 콜 타지 말라. 그 대체 이렇게 대리운전 업체 사람들에게 자주 폭언을 듣지만 문제 대리기사로 찍히면 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꾹 참아왔다고 합니다. 감히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이라는 걸 걸어요. 그래서 그 다른 업체 사장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보내서 이 기사는 자질이 부족, 이 기사는 뭐 대처 부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공개 창에다가 다 띄워서 이 기사가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무서워서 다른 기사들은 다 그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순응하고. 한 씨는 이번엔 참지 않고 업체 대표의 욕설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는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대리운전 배차를 받는 건 포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20대 젊은 남성이 환갑이 다 된 아버지뻘 경비원에게 다가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나이 먹더니 뭐 했냐? 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 모자란 계속 해봐라. 진짜가 지금 내가 받을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도 계속됩니다. 어디 가서 목매달 돈도 못 벌고 어디 빌붙어 있다가 맨날 옮겨다 여기 애비 아직 살아있어?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27살 이모 씨.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에어컨을 고쳐달라, 가게 앞을 순찰해달라, 이런 식의 민원을 한 뒤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을 찾아와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입주민이다 이 여기 가서 고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까 내가. 참다 못한 경비원은 경찰에 이 씨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관리실로 찾아와 경비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런 이 씨의 행동을 못 이겨 최근 3년간 이 아파트에서 5명의 경비원이 그만뒀습니다. 내가 약간 잘못하고 실수한 거를 인정하면은 30분에 이제 그 말이 끝나는 거야. 네. 어떨 때 길 때는 2시간 반까지 잡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 네. 부동자세로 계획을 드려야 돼. 이렇게 움직인다고. 네. 그거 왜 움직이냐고 똑바로 서라고. 스트레이트는 입주민 이 씨가 한다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 변호사님. 동생분은 직접 뵐 수는 없고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이 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욕설과 막말을 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는 이런 폭언과 욕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초등학생만도 못하냐. 학력을 전반적으로 비하하는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들에서부터 군인들처럼 내가 시키는 건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상명하복, 그리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욕설이나 폭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IT 기업 종사자들은 어떨까? 신발과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 지난해 6월
무신사는 솔드아웃이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정판 옷과 신발 등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 출시 채 1년 만에 100%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개발한 개발 책임자 추모 씨. 추 씨는 2년 전 무신사의 임원급 개발 책임자로 영입됐습니다. 너처럼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계속 운영을 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오퍼를 받고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6개월 동안 사실상 휴일이 없는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업무의 강도가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하려면 사람들 얼마나 갈아놓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죽겠다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추 씨는 지난해 말 운전 도중 갑자기 뭔가에 부딪힐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병원을 찾아서 받은 진단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고 6개월 이상의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된 지 한 달 뒤 갑자기 무신사는 추 씨에게 회사를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해고가 아니거든요. 제안을 드렸던 거는 해고는 일방적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스트레이트는 무신사 측에 추 씨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무신사는 추 씨가 업무 능력 부족과 관리 감독상 과실로 더 이상 개발 조직 리더 역할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추 씨 자리에 새로운 책임자가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추 씨의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스트레이트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유급 휴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가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무능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죠. 최근 급성장한 IT,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인사평가, 또 퇴사 압박 등을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판교 지역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 직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0%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조직 문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혁신 성과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내부적으로 인사 혁신까지는 리더십 혁신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급성장한 IT 기업들이 이 조직 관리 면에서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 지적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또 어떤 직장이 됐든 저런 욕설과 폭언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출근길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근무하는 동안 또 퇴근하고 집에서 쉬는 동안 몇 가지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문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